짜장면이나 시켜 먹으라던 며느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김창복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죠. 젊은 시절 전주에서 열심히 일해 지금의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이 집에서 아들 시혁이, 며느리 미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3층 주택인데 저는 2층에 살고 가족들은 3층에서 지내고 있죠. 3층이 2층보다 좀 더 넓기도 하고요. 처음엔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저를 보러 내려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인사 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계란말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미라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답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그들은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복 씨,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니까 좋겠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복 받았죠.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들 시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시혁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니? 그러자 시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성공하면 아버지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놓여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며느리 미라도 시혁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혁이는 회사를 차렸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혁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곧 큰 집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그러나 시혁이는 대답을 피하며 아니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깊이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세상 일이란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아들 시혁이가 사업을 시작한 후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시혁이는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시혁이는 사업 초기에는 꽤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안심하며 그의 성공을 믿었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성공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라며 희망에 찬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시어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민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시어기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않니? 하지만 시어기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어기는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라 또한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사업 때문인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들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빌려줄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기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해 볼게요라고 말하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시어기와 며느리 미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 식사를 부탁했을 때 미라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버지, 그냥 짜장면 시켜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떻게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기와 며느리 미라는 점점 더 냉정해지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올라가 보니 시어기와 미라가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시어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너도 동의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더 심해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손주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괜찮아. 이건 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랬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창복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저 얼버무리며 그럭저럭 지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혁이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시혁아, 그만 마시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을 꺼냈지만 시혁이는 화를 내며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미라를 위로하려 미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말했지만 미라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저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산책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망가지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로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이제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얘들아, 같이 밥 먹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3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혁아, 미라야, 문 좀 열어봐.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제 생활비 지원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매달 조금씩 주던 용돈도 주지 않고 심지어 집에 공과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겨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시혁아, 왜 전기가 끊겼니? 미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돈으로 내셔야 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써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시혁이도 미라도 곧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으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그러나 시혁이는 대답을 피하며 아니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깊이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혁이의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려움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혁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눈빛도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시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혁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빌려줄 수가 없어. 시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제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며느리 미라도 저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야, 나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미안해.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시혁이와 미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더니 인사를 해도 대답 없이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되어 올라가 보니 시혁이와 미라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시혁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너도 동의했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손주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건 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시혁이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시혁아, 그만 마시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시혁이는 화를 냈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미라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위로하려 했습니다. 미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미라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저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산책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이제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따로 먹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같이 밥 먹자. 하지만 그들은 대꾸도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3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혁아, 미라야, 문 좀 열어봐. 그런데 문을 열더니 미라가 차갑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제 생활비 지원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매달 조금씩 주던 용돈도 주지 않고 심지어 집에 공과금도 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겨서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시혁아, 왜 전기가 끊겼니? 미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돈으로 내셔야 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써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시혁이도 미라도 곧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주들이 내려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실수를 했나 보구나. 손주들의 눈에 비친 걱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혁이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 넘어가면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혁아, 그 돈은 정말 내 마지막 보루야. 내가 너를 위해 아끼고 아낀 돈인데 이제는 정말 더 줄 수가 없어. 시혁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준비하며 시혁이와 미라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는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아버님은 혼자 드세요. 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제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나가서 살라. 저는 화를 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심각한 가족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혁이와 미라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존경하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처리하며 점점 고독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손주들조차도 저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점점 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미라야, 오늘 장을 좀 봐줄 수 있겠니? 미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바쁘거든요. 직접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미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시혁이 역시 아버지로서의 제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혁이에게 사업 관련 조언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시혁아,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나 시혁이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대해 뭘 아세요? 그냥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냉담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실수를 했나 보구나. 손주들의 눈에 비친 걱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즐거웠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피하고 상처 주는 말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시혁이도 미라도 곧 정신 차리겠지. 그러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시혁이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 넘어가면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혁아, 그 돈은 정말 내 마지막 보루야. 내가 너를 위해 아끼고 아낀 돈인데 이제는 정말 더 줄 수가 없어. 시혁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후로도 시혁이와 미라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시혁아, 왜 전기가 끊겼니? 미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돈으로 내셔야 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써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되어 올라가 보니 시혁이와 미라가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시혁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너도 동의했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손주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건 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시혁이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시혁아, 그만 마시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시혁이는 화를 냈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미라도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위로하려 했습니다. 미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미라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저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산책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이제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따로 먹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같이 밥 먹자. 하지만 그들은 대꾸도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3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가, 미라야, 문 좀 열어봐. 그런데 문을 열더니 미라가 차갑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제 생활비 지원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매달 조금씩 주던 용돈도 주지 않고 심지어 집에 공과금도 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겨서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시어가, 왜 전기가 끊겼니? 미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돈으로 내셔야 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써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시어기도 미라도 곧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시어가, 미라야, 오늘은 다 같이 점심 먹자. 그렇게 말하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어기와 미라는 저를 무시하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짜장면을 시켜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아버님은 혼자 드세요. 그 차가운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기와 미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아버님은 혼자 드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어기와 미라에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시어가, 미라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시하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기와 미라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가서 살라. 시어기와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희가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나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미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가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시어기와 미라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었기에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로 시혁이와 미라는 새로운 집을 구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독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시혁이와 미라가 떠난 후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적이 감도는 집안에서 혼자 남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었기에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혁이와 미라, 그리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냉랭한 태도와 무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갈등과 고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공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의 달라진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창복 씨, 요즘 무슨 일 있나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혁이와 미라,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리셨네요. 하지만 창복 씨도 할 만큼 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그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빈 식탁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이 식탁을 마주해야 하다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시혁이와 미라는 새로운 집에서 점점 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그들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혁이는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더 이상 미라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 역시 생활고에 지쳐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모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간은 이제 그들에게도 먼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던 때가 그립다. 손주들은 종종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후회만 남을 것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 저는 시혁이와 미라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다가가자.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혁이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미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라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이 다시 화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혁이는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좋은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시혁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점점 더 차갑고 냉랭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이들이 묻는 말에 미라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부모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간은 이제 그들에게도 먼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던 때가 그립다. 손주들은 종종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복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더 이상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혁이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미라는 그런 시혁이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혁이는 그 말에 더 깊이 상처받고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손주들은 부모의 싸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자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이들은 서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그리웠지만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시 지낼 수 있을까? 아이들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시혁이와 미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시혁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집안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창복 할아버지도 시혁이와 미라, 손주들이 떠난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김창복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힘든 결정이셨네요, 창복 씨.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그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어기와 미라,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리움을 느끼며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었기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어기와 미라는 끝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손주들은 그 속에서 상처받고 자라났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창복 할아버지는 노년의 삶을 혼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시어기와 미라가 집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어느 날 시어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가, 너희와 다시 만나기 어렵다. 나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어기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다가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이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이 중요하다. 이 결심을 굳히고 저는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한 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며 노년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통해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야겠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매일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어기와 미라,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을 느끼며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기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또한 돈과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임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저는 노년의 삶을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고,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가족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노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매일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야겠다.